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3년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수시 미술계열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미술계열 진학지도의 실제로서 수도권 디자인 계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이고요. 김동욱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두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미술계열 입시의 특징과 기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3년도 수시 모집의 특징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술계열 입시의 특징과 기본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계열 진학에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낮은 교과 성적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는 게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상위권 대학은 인문자연 계열의 경우에 2.5등급 대략 상위 7%입니다. 건동 홍숙 라인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학교가 2.5등급 정도로 갈 수가 있는데 미술계열은요, 그 정도 학교가 대략 3.5등급입니다. 이것은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상관없이 대략 상위 15% 정도의 학생들이 갈 수가 있고요. 인서울대학 3.5등급, 대략적으로 인서울에서 뭐 한성대라던가 서경대나 뭐 삼육대 이런 학교의 경우가 3.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술계열은 4.5등급 정도입니다. 역시 한 등급 정도 낮아도 갈 수가 있고, 수도권에서는 대략 4.5등급, 뭐 예를 들어서 한 대진대 정도의 학교를 볼게요. 그 정도의 학교가 4.5등급이라면 미술계열은 대략 5.5등급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적이 한 등급 정도 낮아도 자기 좀 상위권의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성적이 좀 안 돼서 미술 예체능 계열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보통 일반 대학들은 20에서 40대 1 정도 나오는데요. 미술대학은 많아도 20대 1이 잘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은 미술계열 입시에 있어서 어떤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 비실기 전형에 사실은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수학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요. 특히 이것은 실기 전형에서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영어, 국어는 잘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근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이 예체능, 특히 미술을 했을 때 입시에 상당히 유리한 지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단점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 미술계열 학생들은 실기 준비를 같이 해야 돼요. 교과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 고3 같은 경우는 보통 주 5회, 최소 5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월화수목금을 학원을 가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집중해서 못하기 때문에 성적과 이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1, 2등급을 받는 미술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보통 많아도 3등급 정도가 최대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경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요, 실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수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대 1에서 80대 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시가 아닌 수시에서는 실기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너무 목매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수능 이후에도 실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요. 사실 미대 정시는요, 수능 이후부터 본격으로 시작되거든요. 이때는 우리 학생들이 실기에 올인하는 시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제 뭐 인문 자연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만 끝나면 사실 논술이나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냥 원서만 넣으면 끝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알바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미술 계열 학생들은 그때부터 학원에서 하루에 3타임씩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정말 몸이 많이 힘들겠죠. 거기다가 몸만 힘든 게 아니고요.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주 5회 기준으로 월 보통 평균 8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시 때는 그것의 3배가 나오니까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이 학원비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정시로 간다는 얘기는 최소 이 정도의 금액을 학원비를 쓰고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수시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술 계열에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시각, 영상, 산업, 실내, 패션, 디자인, 공예과가 있는데요. 요 학과들이 디자인 계열의 학과고요. 만화,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서양화, 동양화 등의 순수 미술 계열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한 이 시각, 영상, 산업 디자인과가요, 제일 인기가 많은 학과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경쟁률이 높고 또한 성적 컷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 졸업후 진로를 보시면 뭐 광고회사나 인터넷 포털이나 전자제품 회사나 굉장히 큰 회사나 또한 회사가 많거든요. 취업이 또한 잘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요. 반대로 실내 패션 공예과는 이만큼은 아니에요. 특히 공예과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과를 선택할 때 좀 실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성적이 좀 떨어진다면 위에 세 개 학과보다는 실내나 패션이나 공예과 쪽을 좀 선택을 하면, 특히 공예과를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화 애니메이션과는 여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학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서양화, 동양화, 조소 이 순수 미술 교육 쪽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요. 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쪽을 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또한 따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디자인 계열에서 시각, 영상, 산업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미술 계열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보시면 여기 최상위권 학교에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가 있는데 이 세 학교가 바로 빅3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이과에서는 서울대 스카이잖아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런데 미술 계열은 서울대, 홍대, 국민대가 빅3고요.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별도로 모집을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화여대, 한양대, 고대, 성대 같은 학교들이 대략적으로 평균 1에서 2등급 정도 학생들이 가는 학교고요. 대략적으로 2등급에서 커트라인 나온 학교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상위권은 시립대, 과기대, 세종대, 건대, 숙명여대 등등의 학교가 있는데 대략 3등급대에서 커트라인이 나오고요. 중위권으로는 서울, 동덕, 성신, 덕성여대 같은 이 여대들과 그 다음에 경기권에서는 가천대, 중앙대, 단대 같은 캠퍼스와 그리고 강원권의 연세대, 미래캠, 강원대, 춘천캠까지가 대략 3등급 평균 4등급 커트라인 나온 학교들이고, 중하위권으로는 신한대, 을지대, 수원대, 용인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이 대략 4등급 평균 5등급 커트라인 나온 학교들이고, 강원권의 상지대나 가톨릭 관동대나 강원대 삼척 같은 학교는요 6등급까지도 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등급대는 사실은 이 중하위권에 있거든요. 4등급, 5등급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이 우리 학생들이 사실 갈 수 있는 적정권의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위쪽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다고요? 경쟁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반영 과목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 미래는 수학 성적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수시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 자,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중에 한 과목 선택하는 경우가 국민대에서부터 뭐 과기대, 덕성여대, 대진대, 수원대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이 반영되지 않고요. 명지대, 한성대, 그리고 경기대, 상명대, 인서울에서는 한 4개 정도 학교가 수학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좀 못해도 이 학교들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정상평가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꼭 알고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시도 참고로 볼게요. 자,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수학이 이 위쪽 칸에 있는 학교들이요 국어와 탐구 한 과목만 가장 적게는 서울여대, 덕성여대, 대진대 같은 경우에 정말 탐구 한 과목 딱 2과목만 공부해도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 하나, 탐구 둘이 있고요. 탐구 2개가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 고대, 성대, 홍대, 과기대 같은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정시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탐구 2과목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경희대 국제캠이라던가 세종대라던가 강원대, 춘천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만 해도 된다라는 거, 그런 점을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중요도는요, 국어가 제일 높고요, 탐구 한 과목 그 다음입니다. 자, 서울대가
수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술 계열에는 진학 준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비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20%, 대략적으로 3등급 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기 70% 이상 같은 경우는요, 5% 이내 정도 학생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실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교과와 실기가 합산해서 갈 수 있는 진학 유형이 바로 75%이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입시 전형의 종류에는요, 수시는 실기와 비실기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실기 전형보다는 사실은 비실기 전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시는 비실기보다는 거의 실기 전형 위주입니다. 여기에서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만 하십시오. 자, 실기 유형은 기초 디자인 부분이 디자인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회화는 인물 수채화, 조소는 두상 조소, 애니메이션은 상황 표현과 칸만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2023년도 미술계열 수시 모집의 특징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미술대학 모집 인원은요, 전국적으로 수시에서 5,163명을 뽑습니다. 비율은 58대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대학 정시 비율이 40%대인데요. 일반 계열 정시 비율이 30%대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미술 계열이 정시로 일반 계열보다는 많이 뽑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수시 위주 모집대학을 보시면 홍익대, 세종대, 한양대, 시립대, 한성대 같은 학교가 거의 보시면 홍대 같은 경우는 수시가 192명, 정시가 57명이니까 거의 75%를 수시에서 뽑고요. 세종대와 한양대, 시립대, 한성대는 거의 100%를 수시에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했을 때 좀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시는 거의 안 뽑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대나 덕성, 명지대, 삼육대 같은 학교들을 보시면 12대 7, 56대 38 이렇게 약 1.5배수 정도 더 수시에서 많이 뽑는 학교들이고요. 대략적으로 서울에서 한 중위권 정도 형성하는 학교들이 수시에서 좀 많이 뽑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시 위주 모집대학들을 보시면 특징이 전부 다 건대, 성대, 서울대, 고대, 국민대, 이대 이런 식으로 최상위권 학교들이 정시에서 거의 많이 뽑아요. 자, 그 말은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시를 좀 노려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숙명여대, 과기대, 서경대 같은 학교들은 실기로 정시에서 약 1.5배수 또는 2배수 더 뽑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술계열 수시 전형 비율을 보시면 실기 위주가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논술 같은 비실기 전형이 대략적으로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에서 실기 일괄 전형과 다단계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는 선생님들은 다단계 전형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기 일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기와 교과 성적을 보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로 뽑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성적대가 되는 학생들은 다단계 전형을 노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기자 전형은 실기대회 수상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위주로 일부 면접을 변형하는 거고요. 여기는 거의 수학 성적이 들어가고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또한 많이 지원을 안 해요. 자, 그러면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비실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겠다라는 거겠죠. 학생부, 서류, 면접 등으로 하고 대부분 전과목 정성평가를 합니다. 네, 전공 적합성 같은 이런 평가 요소들을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과 교과 성적 중심으로 보는데 대부분 수능 차지가 있어서 이 전형도 우리 학생들이 거의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전형은요, 거의 인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이 3등급 정도 이내 정도 돼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전 과목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이라던가 이런 비교과 부분도 풍부하게 있어야만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20대 1을 넘지 않고요. 자기소개서는 올해까지만 반영이 되죠. 자, 1번, 2번 드는 거 선생님들 잘 아실 건데요. 여기서 별도 보고서를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홍대, 고대, 이대, 중앙대, 동덕여대 등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명대나 서울여대나 세종대 같은 많은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점, 이 점도 학생들이 조금 더 가뿐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게 됐습니다. 자, 면접은 뭐 지원 동기 같은 주로 어떤 서류 기반 면접을 하게 되겠고요. 평가 요소에서는 지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이게 올해 작년에 이제 그 건대와 경희대 등등에서 학교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한 것 부분이고요. 크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본다. 공동체 역량, 배려, 협력 이 부분도 빠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점 선생님들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디자인과가 서울대가 3개 합 7, 홍대가 3개 합 9, 고대가 3개 합 8, 이대가 2개 합 6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내용은 올해까지 반영되는 것이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독서활동 요 내용은 올해까지 반영이 되죠. 자, 그리고 교과학습, 세특, 창체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홍익대 같은 경우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요. 교과 5개와 비교과 5개 종합을 씁니다. 여기서 미술 교과 활동이 진로 선택 과목 1개 이상을 포함한 교과 활동이 5개가 있고요. 미술 거점학교 참여 내용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 학생에 속한 학교에서 미술 과목을 들은 숫자가 5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미술 거점학교를 참여했다면 그 내용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꼭 5개가 선생님 안 되면 어떡하나요? 괜찮습니다. 학생이 미술 수업을 2개, 3개 들었으면 2개, 3개만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 2개, 3개는 1개, 2개는 다른 교과 시간에 미술 관련 활동을 한 내용을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이 부분은 비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빨간색의 미술 관련 수상이 교회상도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사실은 이제 수상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홍익대 같은 경우는 교회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술활동 보고서 제출하는 5개 대학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면 교과 5개, 비교과 5개가 홍익대가 있죠. 이화여대도 또 비슷한 방식으로 교과 5개, 비교과 5개 종합이 있고요. 고려대가 활동 10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도 활동 최대 10개, 동덕여대 활동 3개를 넣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포함 부분이 고려대, 중앙대, 동덕여대가 사진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자기가 했던 활동이라던가 작품 사진을 첨부한다는 거 좀 아시면 필요할 부분이고요. 교회 활동 부분도 학교 생활기록부에 없는 다른 교회 활동도 홍익대, 고려대, 동덕여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앙대와 동덕여대는 별도의 자기소개서를 또 쓴다라고 하는 거, 중복으로 쓴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의 성적대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서울대 같은 경우가요. 자, 1등급 중후반 정도로 나오고요. 홍익대가 1.96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1등급 중후반, 고려대 1등급 후반, 이화여대 1등급 후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요. 학교에서 따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밝히지 않은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의 성적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등급 대 정도? 그러면 커트라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2등급 초반, 중반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나오는 학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서울대가 3개 합 7, 홍익대가 3개 합 9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의 성적대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그게 갈 수 있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요. 여기 한 세종대 정도의 학교를 좀 보시면 좋아요. 이 정도 학교가 디자인 이노베이션, 만화, 애니텍이요. 대략 경쟁률이 7대1 정도잖아요. 그리고 합격자 평균이 2.7, 2.6이니까 커트라인은 3.2, 3.3, 3.1 초중반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정도 성적대 되는 학생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적정선으로는 세종대 정도를 쓸 수가 있고 위에 뭐 평균 어쨌든 2등급 되면은 이화여대든 고려대든 국민대든 상향으로 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서울여대 마찬가지로 2.9에서 첨단 미디어는 3.6까지 평균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3등급 중반대 정도 학생이라면 세종대 정도가 약간 상향, 서울여대 정도가 적정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동덕, 경기, 명지, 상명 같은 서울에서 중위권 정도 형성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동덕여대 미디어 디자인이 3등급 초반대고요. 경기대 정도가 3등급대, 그리고 상명대도 대략 3등급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작년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쟁률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36대 1, 원래는 여기도 한 20대 1 정도였고요. 평균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3점 중반대였는데요. 갑자기 평균이 1등급이나 뛰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 갑자기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뛴다라고 하면 평균도, 합격자 평균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첫날 지원하기보다는 마감하기 하루 전날쯤에 경쟁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경쟁률이 뛴다라고 하면 조금 거기를 피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시고요.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는 이제 3에서 4등급대인데 그래도 캠퍼스이지만 상명대이기 때문에 낮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2.8, 디지털 만화 같은 경우는 2.8 평균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인서울, 서울에서 한 중위권 형성하는 학교들이 대략 3등급 중반 평균 형성하면 커트라인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도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을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텐데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보실 부분이 있는 것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와 연세대 미래캠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왜냐면은요, 홍익대 세종캠이 경쟁률이 5대 1이 안 나옵니다. 4.1, 3.8, 3.9고요. 합격자 평균이 대략 3등급 중반에서 나와요. 수능 최저가 원래 2합 7이었는데 올해는 폐지가 됐거든요. 자, 그 말은 평균이 3점 중반이면 여기는 커트라인이 대략적으로 3.9, 4.0에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연세대 미래캠 같은 경우에도 합격자 평균이 4점 초반에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6 정도, 3.7 정도 평균이었는데요. 올해 이것이 좀 많이 작년 같은 게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자, 선생님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과 평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지방대학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홍대, 세종이나 연세대, 미래캠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략 3등급에서 4등급 초반 학생들까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보시고,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이 학교는 준비하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나 뭐 모건대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요. 이 학교들도 어쨌든 합격자 평균이 대략적으로 3등급 후반이니까 4등급 초반까지 평균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건대는 미술교육과라고 하는 거, 사범대학 괜찮은 학교니까요. 우리 학생들 혹시 이쪽도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포천이나 충주나 이런 데 있는 차의과학대나 교통대 같은 경우는요, 특히 교통대는 5등급까지도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그러면 5등급 중반 후반까지도 늘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조건 3등급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 쪽을 보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데 서울이 대략 2등급대이고요. 수학이 포함 반영이 되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지는 않아요. 대략적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만 쓰는데요. 홍익대가 합격자 평균 2등급대 나옵니다. 그리고 3합 8, 3합 7을 맞춰야 돼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경기대나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이런 학교들도요, 대략적으로 2등급대에서 3등급 초반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명지대학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미디어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2등급대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한성대를 보시면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80컷이 3.2, 3.9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3점 한 초중반,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거의 4등급도 교과 100으로 갈 수 있다. 국수영사 성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홍대, 경기대, 가천대, 한국공학대 같은 학교들이 대략적으로 3등급대 형성하고 있고 수능 체제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대와 동양대가요 4.3이 최저가 나오고요. 동양대 면접 전형 평균이 4.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적으로 4등급 대 평균 나오는 학생들은요 신한대나 동양대 통합 가능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기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같이 쓴다면 여기서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선생님들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을 볼 텐데요. 대략적으로 4등급대 정도까지가 인서울, 그 다음에 5등급대 정도까지가 수도권 대학을 가게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다단계 전형인 서울과기대와 숙명여대 1단계 내신 100, 2단계 실기 100 이런 전형이 조금 더 가기가 쉽겠고요.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80대 1까지 나와서 가장 높습니다. 실기력이 상위 5% 이내 정도 들어야지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해둔 3.6대 서울여대, 동덕, 성신, 덕성, 서경, 중앙대 자, 이 학교들의 경쟁률의 평균이 대략적으로 50대 1 그리고 많게는 서울여대 93대 1까지 나옵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실기가 100이거나 80, 70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대략적으로 시각이나 산업이나 인기 많은 학과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은 거의 다 떨어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서울에서 중위권 형성하는 이 학교들을 시각 산업을 피해서 조금 더 뭐 공예과라든지 조금 더 학과를 낮추면 그래도 한 40대 1, 30대 1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하간 실기로 합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숙명여대, 과기대, 시립대 같은 학교를 보시면 경쟁률이 16대 1 숙명여대 나오는데 평균이 2.2, 환경 디자인이 3.2가 나오죠. 자, 뭐냐면 학생부 10배수로 커트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숙명여대 환경 디자인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3.2가 평균이 나오니까 커트라인은 한 3.5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국영사 한이 3.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여기만 통과하면 2단계는 실기 100이에요. 그러면 10대 1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위쪽에 서울여대 93대 1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적어도 성적대가 되는 학생들은 이 단계별 전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을 보시면은요, 중앙대나 단대 죽전 같은 경우에도 20배수로 커트하기 때문에 평균이 대략적으로 중앙대는 3점 중반, 단대 죽전도 3점 초반에서 커트라인 나오는데 역시 20대 1로 경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전형이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수도권에서 좀 인기 있는 학교 경희대나 명지대, 가천대, 인하대 다시 50대 1, 40대 1입니다. 특징은 실기 70%입니다. 자, 이런 학교 우리 학생들이 써도 굉장히 붙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수시 실기 전형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용인대나 인천대나 인천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여기도 5배수로 뽑는데요. 평균이 2.9, 2.6, 2.7이에요. 그런데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자, 국수영사과 학년별 3과목만 뽑기 때문에 그러면 총 3개 학년이니까 9과목만 하잖아요. 9과목 제일 잘한 거에서 평균 2.9니까요. 한 3.5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했을 때는 그나마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5대 1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학교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신한대, 협성대, 이제 수도권에서 한 6등급, 4등급, 5등급 형성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특히 신한대를 보시면 8대 1이고 합격자 평균이 6.2잖아요. 실기 8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사실적으로 4등급, 5등급, 6등급 대가 제일 많은데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8대 1, 10대 1 정도니까 적정 경쟁률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학교들을 4등급,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이 최소한 1개 내지 2개 이상은 써야지만 그래도 수시에서 1~2개 정도 합격 가능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앞에 인기 있는 학교들만 다 써서는 우리 학생들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학교들을 선생님들 좀 주목하시고 이런 학교에서 최소 1~2개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은요. 3등급 대 이내 학생들은 수시에서 학종에 집중을 하시고 4등급 이후 학생들은 실기에 집중하되 전문대와 정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의고사 2등급 대 이내 학생들은 정시 최상위권을 준비하면 되겠고요. 수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요, 내신 성적 기준으로 상향 2개 정도만 허용을 하시고 소신과 적정을 섞어서 대략 3개, 이 중에서 소신 지원 하나, 적정 2개, 그리고 안정 지원은 거의 넣으면 붙는 대학 1개 정도, 최소 안정 지원 1개는 하셔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서 어디든 붙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요, 6개를 모두 상향으로 쓰면 6개 다 떨어지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원에만 맡겨주면 안 되는 게요, 학원에서 애들이 써오면 수시를 6개를 모두 다 상향으로 써와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봤듯이 이 경쟁률이 적어도 30대 1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상향이거든요. 그래서 30대 1 넘어가지 않는 걸로 10대 1, 20대 1 안쪽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먼저 3등급 때까지는 이제 등급별로 보시겠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 쪽으로 지도를 하시고요. 단 실기 준비도 병행을 해서 특히 시립대나 과기대, 숙대 등 단계별 실기 전형이 있잖아요. 여기는 3등급 때까지는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 2개 정도 쓸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를 염두에 두고 최상위권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수능 성적이 단 좋게 나와야 된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 정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4, 5등급 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 등급 대는 실기 전형, 정말 실기를 A+ 받으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대략적으로 6개 다 실기로 쓰지 말고요, 4등급, 5등급대로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이나 면접 전형이 있어요. 어느 학교냐면 신한대나 을지대나 동양대 같은 학교들이 비실기 전형으로 4등급, 5등급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에요. 여기서 1개 내지 2개 정도는 꼭 같이 쓰게 한다 하면서 동시에 인서울 전문대를 우리 학생들이 갈 수가 있거든요. 실기로 명지전문대나 한양여대, 교과로 숭의여대, 동양미래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를 쓴다는 얘기는 정시를 안 쓴다는 얘기겠죠.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쓸 만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전문대를 같이 쓰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나는 꼭 정시를 가겠다라고 하면 정시 대비해서 수능 공부를 꼭 지속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자, 6등급 이하 학생들, 이 등급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실기 100%, 실기 80%, 동덕, 서울, 그 다음에 서경대 같은 학교를 지원을 시키시고요. 혹시 이 학생이 특기자 전형에서 수상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기자는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인서울 전문대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명지 전문대, 한양여대, 교과로는 6등급 학생들이 못 가지만 실기로는 갈 수 있는 전문대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을 좀 준비를 시키시고, 수도권 전문대는 교과 성적으로도 6등급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꼭 4년제를 고집한다고 하면 충청이나 강원권의 4년제 대학은 6등급대 학생들도 실기 전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예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개원대나 청강대 같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 전문대 중에서 고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 학생들이 꼭 정시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수능 2개 영역만 공부를 하게 한다면 전문대를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6등급까지 지원하는 것을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실 때 미술 계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실기 전형보다는 사실은 비실기 전형 쪽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쪽에서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 점 기억하셔서 특히 성적대가 3등급대 이상 좀 되는 학생들은 꼭 비실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학원에서 사실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실기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학원에서 6개를 다 써왔는데 그게 대부분 상향만 다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쟁률을 보시고 좀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적정과 상향과 안정을 섞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균형을 좀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술 계열 입시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